오전부터 시작한 산불로 산림 40헥타르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불길을 잡아도 바람을 타고 불씨가 되살아나 애를 먹었습니다. 공무원들의 이딴 범죄에 청주시가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무관용 엄벌하겠다는 내용인데 알고 보니 7년 전 내놓은 대책을 재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차례 약속했던 오송 K바이오스퀘어에 충청북도가 다시 도전장을 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옥천에서 시작돼 영동까지 번진 산불은 축구장 57개 면적인 40헥타르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8시간 만에 큰 불길은 잡았지만 불씨가 되살아나면서 진화에 20시간이 걸렸는데요. 이 피해 산림 대부분이 불이 잘 붙고 오래 타는 소나무 숲이어서 산림당국은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재영 기자입니다. 물을 잔뜩 실은 산불 헬기들이 쉴 새 없이 오가며 물을 뿌립니다. 이미 진화가 끝난 지점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등 재발화 위험이 감지됐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점심 무렵 옥천과 영동을 덮친 산불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큰 불은 8시간 만에 잡혔지만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곳곳에서 불씨가 되살아났고 새벽 한때 재발화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잠정 집계된 피해 면적은 약 40헥타르. 산림당국은 빠르게 번진 이번 산불의 속도와 잔불 정리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불이 잘 붙고 오래 지속되는 특징을 가진 소나무 숲을 지목했습니다. 소나무가 왜 빨리 확산이 되냐면 수지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수지라는 성분은 송진으로서 기름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잎에 불이 붙었을 때는 확산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무섭게 퍼진 산불의 위세에 주민 전체가 대피했던 산골 마을에 찾아가 봤습니다. 급박했던 당시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불씨가 바람을 타고 곳곳으로 번지면서 한때 민가가 있는 산 바로 아랫마을까지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조금만 늦었다면 평생 일군 삶의 터전을 잃을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놀랬죠. 엄청 놀랬지. 바빠가지고 문도 안 잠그고 그냥 열어놓고 입문도 안 잠그고 그냥 내려갔어요. 한 100m만 내려왔으면 이 동네 다 탔어요. 불을 낸 것으로 지목된 80대 용의자는 아직 화상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산림당국은 이 노인이 밭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불길이 번진 것으로 보고 치료가 끝나는 대로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과실 여부, 또 고의 여부 그런 걸 판단해갖고 저희들이 여기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제 검찰에다 송치한다는 얘기죠. 충북에서 피해 규모가 40헥타르를 넘은 건 85헥타르를 기록한 옥천 군북 산불 이후 2년 만입니다. 그때도 낚시객 담뱃불이 원인이었는데 지난 10년간 전국 산불 발생 원인의 약 30%가 실화였고 그로 인해 축구장 1650개 면적의 산림이 사라졌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청주시장 직인을 위조한 공금 횡령과 뇌물수수 또 음주운전까지 최근 청주시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회의가 도를 넘었습니다. 청주시는 무관용 엄벌하겠다며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7년 전에 내놨던 대책을 재탕한 데다 이범석 시장의 사과조차 없어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시 한 6급 공무원은 2018년부터 수해복구 기부금과 학생 근로활동 사업비 등 공금 5억 원을 빼돌리다 적발돼 파면됐습니다. 6년 반 동안 범행은 이어졌지만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될 때까지 청주시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모르겠어요. 조사를 해서 아직 이제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니까 저희들도 잘 모르지.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당구청의 한 6급 공무원은 민간업체에서 식사 제공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겁니다. 음주운전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적발됐습니다. 지난 1월 청주시 7급 공무원이 청주에서 진천까지 23km를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지만 음주 측정 거부로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달에는 6급 공무원이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 시내 버스를 들이받더니 지난 6일에는 또 다른 7급 공무원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57%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약식 기소됐습니다. 우리 청주시 이렇게 살림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비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그냥 넘어간다면 우리 청주 시민 입장으로서는 어떻겠어요. 결국 청주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모두 중징계를 요구하고 공직기강을 위한 특별감찰도 6월까지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 제한 기간을 기존 법정 기한보다 중징계는 2년, 경징계는 1년을 늘리고 상여금 제한과 하급 기간 전보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줘 시정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법적으로 처분을 다 받고 그게 끝나면 추가로 중징계는 2년, 경징계는 1년을 더 제한을 받는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청주시 비위가 근절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청주시가 고강도의 대책이라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7년 전에 이미 수립된 대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침은 이번에 만들어진 건가요? 이번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계속 사실 시행해 오긴 한 겁니다. 시민사회단체도 잇따른 공직 비위에도 청주시가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2.3 내란 이후 이범석 청주시장이 나서 공직기강 확립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별다른 사과도 없이 재탕 대책만 내놨다는 겁니다. 적어도 시장님이 나서서 시민들에게 사과하면서 강력한 공직비리 척결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의지를 보였어야 하고요. 일부 공무원의 일탈로 청주시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주시의 자정 노력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 금지된 농약을 사용한 전현직 직원에게 벌금형 약식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청남대 관리사무소는 전현직 담당 직원 2명에게 수도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100만 원이 부과돼 조만간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남대 관계자는 언론 보도 이후 해당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옥천군 대청호변과 금강 주변에서 소매점 허가를 받은 뒤 불법으로 음식점 영업을 한 업주 10명이 무더기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옥천군에 따르면 청주법원 영동지원은 지난 20일 업주 4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업주 6명에게는 벌금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옥천군은 지난해 5월 합동단속을 벌여 불법 영업을 한 13개 음식점과 카페, 숙박업소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오송을 세계적인 바이오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K바이오 스퀘어를 수차례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한 데다 탄핵 정국의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충청북도는 올해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서는 가운데 예타 면제를 받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오송 K바이오 스퀘어는 지난해 예타 신청과 예타 면제를 동시에 타진했다 고배를 마셨습니다. 인력 양성 체계의 문제로 예타가 무산됐고 탄핵 정국에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이 늦어져 면제도 불투명하게 된 겁니다. 올 들어 충청북도가 재도전에 나선 건 지난 1월부터 국가바이오위원회가 가동됐고 기재부, 과기부, 복지부 국장들이 파견되는 지원단도 이달 안에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바이오 정책의 최고 컨트롤 타워인 국가바이오위원회를 통해 예타 면제를 성사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국가바이오위원회에서 논의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과기부와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것은 조금 더 용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하반기 예타 면제가 되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예산을 확보하고 2028년까지는 착공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오송 국가 3산단 한가운데 60만 7천 제곱미터에 2037년까지 투입되는 총 사업비만 2조 7,600억 원. 카이스트 바이오 메디컬 캠퍼스를 중심으로 연구소와 임상병원, 기업, 창업과 주거 공간까지 한 곳에 집적시키게 됩니다. 교수급 400명, 학생 5,000명을 비롯해 10,000명에 달하는 상주 인원이 바이오 역량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AI가 지금 모든 산업을 다 재편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AI 역량은 카이스트가 세계적인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오송이 가장 잘하는 바이오와 융합을 한다면 아마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를 통해 첨단 바이오 기업 200개, 일자리 2만 개, 기업 가치 100억 달러 이상의 데카콘 스타트업 5개를 확보한다는 게 정부와 충청북도가 갖고 있는 구상입니다. 또 카이스트 캠퍼스와 연계한 고급 인재 양성의 한 축은 인근에 들어설 AI 바이오 영재구로 정부의 1회 추경에 공사비 89억 원을 확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카이스트 주관으로 해서 설계를 진행 중이고 올해 연말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그 정부 추경할 때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가장 큰 변수인 전국의 혼란 속에서도 차질 없이 일정을 밟아 나가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정치권, 도민의 역량을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충청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양한 특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출산한 소상공인이 대체 인력을 고용하면 월 200만 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취업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또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다자녀 가정에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하고 임신부 태교 여행을 비인구 감소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진천 아파트 입주 지연 사태와 관련해 관련법에 처벌 근거를 신설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충청북도는 행정처분 기준에 입주자 모집 공고에 명시한 입주 예정일에서 일정 기간을 초과해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 영업정지 및 말소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년 5개월 넘게 입주가 지연된 아파트 입주 예정자와 진천구는 해당 사업자의 조속한 지체보상금 협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실내 공기 정화 과정에서 나오는 오존 발생은 최소화하면서도 관리비는 적은 무필터 저감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박선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필터 없이 정전기를 이용해 공기를 정화하는 무필터 공기청정 기술은 주로 산업 현장에서 쓰입니다. 필터 막힘 문제가 없어 넓은 공간에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크지만 공기 정화를 위해 이온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오존이 발생해 실내에 적용하기는 부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존 정전기 집진 방식을 이용해 초미세먼지를 90% 이상 제거하면서도 오존 발생을 최소화해 실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극세사 탄소 섬유를 장치에 붙이는 방식으로 오존 발생 농도를 일반 대기의 10분의 1 수준인 5ppb 이하로 줄였습니다. 대전 지하철 서대전 내거리역과 오룡역, 중구청역 등 3곳의 터널에 설치해 효과 검증에 나섰습니다. 오염 공기가 그냥 밖에 나가서 그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호흡 공기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나가는 공기의 초미세먼지를 90% 이상 저감시켜서 깨끗한 공기를 밖으로 보내서 기술 상용화의 가장 핵심인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기존 금속판을 대체할 플라스틱판을 개발해 제조 비용을 낮춘 데다 필터 교체를 할 필요가 없어 유지비 절감 효과가 큽니다. 미세먼지 저감은 전 세계의 숙제인 만큼 10년 이내 기술의 해외 수출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 진출, 특히 인도 시장이라든지 중국 시장 진출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연구진은 기술 검증 절차를 마치는 대로 백화점, 학교 등 다중 이용 시설로 기술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이 나오자 진보 시민단체가 반발했습니다. 충북 비상시국회의는 성명을 내고 내란 공범을 엄중히 처벌해야 함에도 면죄부를 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시민들에게 더 이상 혼돈과 고통의 시간을 연장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보수 시민단체 청주 세이브코리아는 한 총리의 복귀를 환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기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수능 국어 영역 지문에 적힌 인터넷 주소가 대통령 퇴진 집회를 안내하는 웹사이트로 연결된 것과 관련해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사건이 소유자가 없는 도메인을 구매해 운영한 것으로 허위사실 유포나 착각을 일으키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구매자가 누군지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불입건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시험지가 공개된 뒤 누군가 이를 악용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오순 수학 시기 예측이 어려워지면서 옥천군이 올해 참호축제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옥천군은 대신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산림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구매 예약을 받아 온라인 판매에 나서고 옥천 향수공원과 옷문화단지에서 판매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오순축제는 4월 말에 열렸지만 오순 수확이 이미 끝난 상태여서 행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청주시가 사직동 추노원탑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기로 하고 어제 기공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70억 원이 투입돼 새 충혼탑과 호국령령 이름을 새긴 추모의 벽, 그리고 잔디마당과 산책로, 다목적 건물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청주시는 시민들이 휴식하면서 호국령령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가 25분 생활권 조성을 목표로 올해 도로 3곳을 개설합니다. 하반기까지 율량 2지구에 추가 진출입로를 개설하고 충대 사거리에서 복명동 철탑 사거리까지 도로폭을 15m에서 20m로 확장합니다. 이 밖에 강서에서 세종 방향 우회전 차로를 조성하는 등 상습적인 차량 정체 구간의 도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청주 푸드트럭 축제가 다음 달 4일부터 4일 동안 청주 무심동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청주대교부터 제1운천교 구간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푸드트럭 30대가 다양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벚꽃과 어우러진 공연과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청주시는 축제 전날인 다음 달 3일부터 7일 오전 5시까지 무심동로 청주대교에서 제1운천교 구간의 차량 통행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충북 청주FC가 국가대표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있는 베테랑 수비수 윤석영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런던 올림픽 축구 동메달 주역으로 영국 프리미어리그 퀸즈파크 레인즈에 입단했던 윤석영은 지난 2018년 국내로 복귀했으며 서울과 강원 등을 거치며 246경기에 출전해 9골 19도움을 기록했습니다. 182cm, 79kg의 신체 조건을 지닌 윤석영은 팀 수비에 안정감을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봉곤 훈장의 딸인 가수 김다현이 2025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의 사전 예매 1호로 입장권을 구매했습니다. 서울 공연예술고 재학 중에 엑스포 홍보대사도 맡게 된 가수 김다현 씨는 어제 엑스포 공동조직위원장인 정영철 영동군수와 300만 원 상당의 입장권 구매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구매한 입장권은 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위해 기부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기존 품종보다 크고 비타민 함량이 높은 신품종 대추를 개발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